예, 5위입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감에서 쏘아올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부적절한 술자를 했다는 의혹. 왜 이렇게 설리근건 덜졌냐? 야당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꽤 많은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논란을 넘어서 김의겸 의원에게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오해를 하시나 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듣고 튼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제가 토요일, 일요일 우리 방에 있는 식구들이 그거 녹음 듣고 풀어서 아주 짧은 분량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뭘 건다는 표현이 되게 불경스러운 말씀이라는 건 아는데요. 저의 의지를 읽어주십시오. 제가 뭐든 다 걸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도대체 어디가 계신 겁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면책특권의 범위도 아닌 것이죠.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일단 저는 첼로가 나오는 술집이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 10시 넘어서 술집에 남아있던 적이 20년 동안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좀 비슷한 걸 갖다 대야죠. 제 행동 반경하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한동훈 장관 재차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촉법소년 1년 내리는 것 관련해서 기자회견 중에 기자들이 그 이후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혜구 의원 말처럼 제가 새벽 3시에 변호사 30명이 모인 곳에서 대통령과 노래를 불렀으면 직을 거는 게 맞다. 그래서 직을 건다고 얘기를 한 거다. 김 의원의 말이 맞다면 법무부 장관 직을 계속 안 하는 차원에서 직을 걸겠다는 것이다. 근데 일단 서 변호사님, 이 말싸움 그 선을 좀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협업이란 단어를 썼다. 야합 아니다. 협업이란 단어를 썼던 김 의원이 민영사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장관이 얘기했는데, 이게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 이런 법적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협업이라는 말은 이제 그 공모다. 공동정범이다. 저는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에게 협업했다는 말은 공모했다는 말 아닙니까? 면책특권은 이제 그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유튜버 있잖아, 더 탐산지 이런 데 유튜브하고 공모를 했다면 유튜브에서 방송은 면책특권과 관계없죠. 따라서 이제 그 공범으로 김의겸 의원에게 책임을 지되고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보기 김 의원이나 그 유튜브 자기들은 언론인 하잖아요. 네 가지 확인을 안 했어요. 첫째는 이제 그 김앤장의 확인하면 바로 됩니다. 김앤장이 법인이 아니에요. 합동법률인데 30명이 회식을 하겠습니까? 김앤장이 확인했느냐 말이에요. 두 번째, 대통령실에 확인을 해야죠, 언론이면. 그때 퇴근 시간이 다 목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대통령실에. 그다음에 세 번째, 술집을 장소를 특정하고 가게에 확인했어야죠. 장소도 특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녹취록이 나오는 여성한테도 이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본인들이 언론이라고, 저는 언론을 안 보지만 유튜브 매체요. 근데 본인들은 언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최소한의 언론으로서 확인 의무나 그걸 했느냐, 팩트 체크, 저는 이렇게 보이고, 결국 이 부분은 너무나 이게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그대로 이게 방송을 하고 김의겸 의원에게 거기에 협업, 공모를 본인이 자백하고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민영사 다음에 둘 다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법조인 출신인 김기현 의원도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 처벌 대상이다라고 했고, 서 변호사님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헌법 제45조,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 한 발언을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 면책특권. 그런데 이 부분이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인정했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논란이 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부분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협업이라는 것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교사같이 아니면 시켰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할 것인가, 거기까지 정도인지, 아니면 어떤 보도, 그러니까 탐사해 그 더 탐사라는 곳에서 취재해온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제보를 받은 것인지, 그러니까 그 협업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차피 지금 수사가 진행될 예정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데 고소고발전이 이미 됐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재판 과정에서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에 따라서 면책특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 의원님, 네.
당시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저 네. 파장이 만만쳤던 그 현장에. 근데 일부에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검사 생활만 20년 했고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과 저런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협업이라는 단어를 이끌어내게 전략적으로 질문한 거다.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장관이 전략을 쓴 거다라는 거를 제 주변에서 물어보던데 조 의원님도 그에 동의를 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어허.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날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국감이 예정이 됐는데 3시까지 안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질의 순서를 4번을 막 바꿉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희들한테 큰 거 터진다. 큰 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 순서까지도 변경해서 제대로 몰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는 저를 비롯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잠시만요. 저는 이거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도 김의겸 의원이 재개된 오후 3시에 첫 질문을 저 이른바 술자리 의혹을 할 거라고 민주당 내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김의겸 의원을 첫 번째 질의자로 바꿔놨어요. 아하. 그리고 이거를 그 백업이라고 하죠. 지원한다고 해서 그 뒤에 4명의 의원들이 계속 질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4차례나 질의 순서 표가 있거든요. 예. 이거를 4번이나 가져오면서 계속 큰 거 터진다고 예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과연 뭘까라고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느닷없이 뭐 술집을 이야기하면서 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첼로를 켜는 연주자가 여성인데 예. 그 여성의 남자친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니까 여기서부터 신뢰가 깨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보자와 직접 통화도 아니고 제보자의 전 남자친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뢰가 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더 탐사라는 사람들이 자신을 스토킹한 사람인데 혹시 김의겸 의원이 그 사람들의 배우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 질문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같이 협업한 것은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사의 기질이 어떻게 보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딱 그 협업을 했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질문을 했거든요. 한 장관이. 네. 그래서 야 역시 특수부에서 아주 예, 참 제대로 훈련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계속 김의겸 의원이 그날 탐사보도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예. 제가 볼 땐 참사보도입니다. 참사보다. 네. 예. 오늘 그거 준비하셔서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면책특권에서 빠져나갈지 안 빠져나갈지는 아직 법적으로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전략적으로 뭔가 이 스토킹 범죄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유튜브 매체와 김의겸 의원의 연결고리를 일부러 전략적으로 한 장관이 물어본 거다라는 해석에는 뭐 조 의원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김의겸 의원 주장과는 다소 선을 긋는 듯한 모습도 보였었는데 오늘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하나 했습니다. 녹취 내용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과할 정도로 화를 내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 마치 분노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우리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할까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정성호 의원은 좀 부적절하는 얘기를 했지만 장경태 최고위원이 꽤 세게 얘기를 해서요. 첼로 반주 동백아가씨, 뭐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한동훈 장관 분노 조절 장애 같다. 뭐 이런 장경태 최고위원이 세게 얘기했는데,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김의겸 의원이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오지 않는 이상, 뭐 법적 처분 물론이고 이거 꽤 곤혹스러운 장면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참사나 김의겸 의원이 안 하길래 오늘 아침에 또 이 신문 기사가 여러 개 나왔길래 이제 김현장에서 이 얘기를 권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하. 저 청담동에서 변호사 30분이 술 마신 적이 있느냐? 김현장에 직접 물어보셨군요. 네네, 두 가지로 답변했습니다. 첫째, 안타깝다. 둘째,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예. 아니 장경태 의원은 뭐 이제 조금 아직 이제 우리 청년 정치인이고 조금 뭐 정부의 경험이 없다고 치고
김의겸 의원은 청와대에서 대변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고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 알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그 밤에 나가서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노래하고 그런 시스템이 가능했나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30명하고 음주 가무를 즐기는 시스템이 가능했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혹시 그 유튜브 매체나 김의겸 의원이 팩트 자체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은 거 아닌가? 오히려 한동훈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여론의 흐름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2017년에 드루킹에 의해서도 크게 흔들렸는데 이 문제는 단순한 어떤 그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여론 조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민주당에 이제 수석 대변인이 한 분 있고 대변인이 5분 계세요. 그리고 원내대변인도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대변인 분들이 다 이러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적어도 그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직은 내려놔야 되고 많은 분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의정 활동하는 분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해도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여당의 주장. 그리고 오늘 한동훈 장관의 재차 이건 금도를 넘었다라는 한 장관의 표현까지 했습니다.